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비 리뷰 시간인데요. 저번 주, 이번 주구나. 이번 주, 수요일로 해서 2012년, 또 한 학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어, 이번 한 학기는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런 대로 잘 지낸 것 같아요. 그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연말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1년을 통틀어 봤을 경우에는 정말로 이렇게 좀 밀도 있게 보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제가 그렇게 아주 젊은 나이도 아니고 그랬다고 해서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나이가 많은 나이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인생 80일을 봤을 경우에는 한 중간 정도 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반전은 끝나고 이제 후반전으로 이제 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전반전일 경우에는 후반전이 있기 때문에 이 그렇지만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후반전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주위에 특히 뭐 이렇게 제가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지만 좀 좀 이렇게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하나의 늙어가면서 이제 생기는 증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 나이 때쯤 이렇게 슬슬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 젊을 때는 이제 시간이 천천히 지나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천천히.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느낌만이 아니라, 제가 한 2, 3년 전에 이제 시간에 대한 심리학 이런 책을 몇 권 읽고 좀 관심을 가졌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그것을 인간이 이렇게 나이가 느껴가면서 느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착각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수록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젊을 때에서 뭐 열 몇 살 때, 뭐 스물 몇 살 때, 야, 1년 진짜 빨리 지나갔다라든지, 야,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후딱 지나가 버렸다. 정말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하죠.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속도에 이제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이제 빨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주위에서. 근데 나는 그걸 생각해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라고 나는 생각을 해봤는데, 내 결론은 뭐냐면은, 이건 내 결론이에요. 그래서 물론 심리학적인 어떤 이론 이런 것들이 조금 뒷받침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내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다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내 생각이라고 전제로, 내 생각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반복이 되면,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게 반복이 되면은 이 머리에서 뇌가 그거를 걸러버려요.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특이한 거를 봤다라고 하면은 그게 오래도록 기억이 나는데, 항상 이게 보다 보면은 그런 거를 개의치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뇌에서. 그러면 그게 기억에 저장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한 번 본 거보다 많이 본 것들이 기억이 잘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 특이해서 기억을 못 한다거나, 이 많이 보던 것들이 그냥 친숙해서 기억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은 뭐 그런 특이하다라든지 새롭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그런 것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주 인풋 되다 보니까 머리에 기억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좀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봤다고 합시다. 강아지를 봤는데, 새 강아지이긴 강아지. 근데 이제 별로 특이함이 없어. 그냥 이제 누렁이야.
그러면 그런 기억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그런 누런 강아지를 어느 길가에서 봤다라고 하는 거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유의한 그 경험이 아니라고 하는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제 뇌에서 그걸 걸러버린다라고 하는. 왜냐면 그런 것들 다 기억을 하다가는 이제 뇌가 폭발이 돼버리고 그 혼란해지기 때문에 그런 걸 걸러버린다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특이한 강아지를 봤다, 너무너무 쥐만한 크기의 강아지를 봤다라든지, 무슨 코끼리만한 크기의 강아지를 봤다든지, 뭐 털이 전혀 없는 강아지를 봤다든지, 털 색깔이 무슨 뭐 초록색인 강아지를 봤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 한 달 지나서도, 그리고 뭐 두 달을 지나서도 10년 후에도 그 기억은 남을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런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갈까 허무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원인이 뭐냐면은 그 새로운 걸 안 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는 유의한 경험으로서 안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의한 경험으로서 안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40이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세상 보아오던 경험의 수라든지 종류라고 하는 것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거나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가 점점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을 통째로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이번 1년이 작년 1년이었는지, 작년 1년이 그 3년 전 1년이었는지, 그런 이제 헷갈리는 증상까지 일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기억이 충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1년 자체가 그냥 후딱 지나갔구나, 이런 이렇게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이제 금년 그 1년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거든요. 제가 일부러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원래 좀 이렇게 열정적인 기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니까 1년이 훌딱 지나갔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 전혀 작년 그 1월이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1년의 시작이 1월 1일이기 때문에 1월 1일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이 엄청나게 옛날인 것처럼 느껴져요. 엊그제 같은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훌딱 지나갔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엄청난 그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오면서 1년이 겨우 지나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금년 1년은 그 일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1년은 정말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많이 했고,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곳을 갔고, 많은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게 되돌아봤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기억들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훌딱 지나갔다라고 하는 생각이 별로 안 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이 새로운 경험을 점점 더 안 하게 되고, 뭐 그 나이가 들수록 뭔가 그런, 제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경험을 하고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은 그 80년 정도가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뭐 요즘은 그 무비립을 지금도 뭐 한다 뭐 해놓고 이제 영화를 계속 보고 있지만 이런 속도로 봤던들, 나는 앞으로 이제 한 몇십 년 계속 이런 식으로 봤던들, 한 뭐 10분의 1도 못 볼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이렇게 이름이 있고 재미있고 좋다는 영화 10분의 1도 못 볼 것 같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영화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책도 그렇게 못 읽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굉장히 좋은 책들이 몇천 권 이렇게 있는데,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어디를 뭐 세계 여행을 간다라고 해도 무슨 뭐 패키지 여행 가지고 쑥 돌아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문화라든지 그쪽 사람들이라든지 뭐 유적지라든지 그런 걸 잘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앞으로 몇십 년이라고 하는 게 그것도 모자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배울 것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악기 배우는 거, 악기 하나 배우는 것도 뭐 몇 년이 걸리는데, 뭐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두세 개를 배우겠다 이렇게 해도 모자르고. 그러니까 뭔가 인생 다 끝났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경우에는 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태어나서 죽는다, 이렇게 죽는 그 두 개의 시점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그 나이가 들면서 좀 이렇게 성숙이 되고 이렇게 그 굉장히 그 지혜가 발달을 하고 그러고 판단력이 생겨 이런 거는 좋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유교의 의식이 유교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부여를 하다 보니까 이 그 여러 가지 그 프로덕티브하게 생산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산적으로 산다 정말로 생산적으로 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가 몇 살인가 이건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1년은 다 똑같아요. 이 10살 때 1년이랑 20살 때 1년이랑 1년은 1년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경험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순간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1년이라고 하는 가치가 60살 때 1년이랑 40살 때 1년이랑 30살 때 1년이라고 하는 게 전혀 그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죽으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는 좀 그런 식의 뭐 이렇게 나이가 몇인데 뭐 이렇게 할 필요 있냐? 네, 하세요. 어차피 못 하니까 그 죽을 때쯤 되면은 죽으면 어차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시라는 얘기예요. 뭐 나이가 상관이 없고 뭐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여유가 되면 하시라는 얘기.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영화를 하나하나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 그 무비를 해드릴 영화는 이제 알파빌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제가 그 사연이 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뭐 무비 리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저는 영화라고 하는 것을 워낙 어릴 때부터 좋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광적으로 이제 그때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어릴 때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었다라고 하는 어떤 정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따라가지 못하죠. 지금도 물론 영화를 좋아하고 이렇게 보고 있긴 하지만은 그 예전에 어릴 때 이렇게 느꼈었던 그 어떤 긴장감이라든지 그 막 가슴 설레이는 어떤 그런 것들은 그 더 이상 이제 느끼지 못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뭐 다 커서 무슨 이게 그 뭐 영화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뭐 영화에 대해서 좀 안다. 그러기 때문에 무비 리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 뭐 거의 뭐 이렇게 6, 7살 때부터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봐왔었기 때문에 그런 영화를 이렇게 즐거움을 위해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그 영화 무비 리뷰를 하고 그래도 그런 식으로 계속 영화를 물론 그 조금 더 보고 또 안 보고 뭐 그런 시점이 좀 있었겠지만은 영화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연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감상자로서의 연륜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영화를 많이 좋아하지만은 어느 시기를 지나면은 또 관심도 끊고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렇지는 않고 지금도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뭐 이렇게 그 시간이 나면은 뭐 정보 같은 것도 찾아보고 배우에 대한 어떤 뭐 전기 같은 것도 읽어보고 위키피디아에서 관심은 계속 있는 사람이고 그런 관심이 지금도 지속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빨리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비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알파빌 이 영화는 이제 장르 고다르가 감독을 한 그 SF 영화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 영화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어릴 때 어떤 영화를 좋아하겠습니까? 뭐 드라마를 좋아하겠어요? 무슨 뭐 연애물을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이제 어릴 때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만화 영화는 아니고 왜냐면 이제 만화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그 영화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나는 그 실제적으로 영화를 정말로 좋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 보는 영화들을 그때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그 성인이 보는 영화 중에서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제 좀 매혹을 시킬 만한 장르라고 하는 게 몇 가지밖에 없거든요. 이제 액션 영화라든지 그 SF 영화, 판타스틱한 SF 영화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이게 비행기 날아다니고 우주선 날아다니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좋아할 거 아니에요 어린애들이. 그리고 이제 액션 영화도 뭐 이렇게 그런 그 막 죽이고 뭐 총쏘고 그런 액션 영화가 아니라 이제 그 판타스틱한 액션 영화 뭐 이런 것들 뭐 007 시리즈라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영화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가 이제 장르로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잡다하게 보다가 장르로서 내가 제일 처음에 그 좀 이렇게 매니어가 된 게 중학생 때부터인데 그게 SF 영화였어요. SF 영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많은 책을 산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일본 쪽에 연계가 있었고 자주 왔다 갔다 해서 거기서 뭐 친척들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80년대 초반 이럴 때도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출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잘 발달되어 있고, 영화 산업이라든지 그런 대중문화 이런 것들이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제 발달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자료가 되는 책이라든지 잡지 이런 것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그 당시 중학생 때 이제 나의 영화의 그 바이블이 된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SF 무비사라고 하는 이제 일본 책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잘 된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독자층은 그 어른들을 위한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부터 어른들까지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이제 조금 이제 하드 터치로 된 그 영화인데, 이렇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영화에 대한 소개, 연도에 따라서 SF 영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변해왔고, 어떤 태동에서 시작이 됐고, 어떤 식으로 변해왔고, 어떤 영화들의 그 해에 만들어졌냐라고 하는 식의 이제 그 해설이 되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중학생이었고 일본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어려움 없이 그걸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뭐 이렇게 볼 방법도 없었고 비디오 이런 것도 없었고, 뭐 우리나라에서 뭐 TV에서 그런 영화를 많이 틀어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결국은 그 영화 덕분에 본 영화보다 아는 영화가 더 많아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게 생기고 말았어요. 이제 그 책은 지금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상태가 좋아요. 이 80년대 초반에 샀기 때문에 벌써 30년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깨끗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찢어진 데도 없고 뭐 이렇게 해진 데도 없고, 언제 이거를 무슨 유튜브 이런 데에서 이제 소개시켜드릴 어떤 기회가 있으면은 뭐 소개시켜드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 영화는 이제 SF 영화가 어떤 식으로 생겨났는가라고 하는 태동에서부터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에 나온 영화이기 때문에 81년인가 2년, 이게 가장 최신의 이제 영화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타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옛날 책이죠, 옛날 책. 이제 거기에서 이제 1960년대 그 편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영화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두 개의 SF 영화가 이제 하나 항상 이게 컨비네이션이 돼가지고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장르 꼬다르의 지금 이 영화 리뷰를 해드릴 알파빌이라고 하는 1965년 작품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프랑스 트리포의 이제 파렌하이트 451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왜 자꾸 이제 뇌리에 박혀 있었냐면은 그 책을 이제 중학생 때 처음으로 받아서 이제 읽었을 당시에는 이 컴바인이 안 됐었어요. 그 두 개가 전혀 뭐. 근데 이제 1990년대 들어서 이제 대학에 딱 들어가면서 영화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 이제 영화 서클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무슨 뭐 그때 무슨 뭐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뭐 영화 서클이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무슨 영화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 이렇게 영화를 본다거나 비디오 테이프 이렇게 좀 이렇게 숨겨진 어떤 전설적인 작품 뭐 이렇게 어딘가에서 뭐 떠왔다라고 하면 그런 걸 본다거나 토론을 하거나 영화를 보고, 그러고 이제 영화 전문적인 책을 통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읽고 스터디를 한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뭐 그런 영화 서클에서도 많은 감독이라는 영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나오고, 뭐 내가 아는 사람들 뭐 어쨌든 간에 뭐 그 정도 워낙 옛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화의 이해라고 하는 자네틴가 프랑스 사람이 쓴 이런 게 하나의 뭐 이렇게 교본처럼 돼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뭐 그런 걸 읽고 뭐 토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워낙 그 책이 또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이 잘 된 책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좀 기억이 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영화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고, 영화를 뭐 규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다룬 그런 책을 이렇게 보면 항상 나와 있는 게 그런 허리우드 영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또한 영화 이해라고 하는 게 이제 프랑스에서만 프랑스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자네띠라고 하는 게 이제 프랑스 이름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적 영화, 그리고 이제 영화 테크닉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기호학이라든지 예술사의 어떤 취지라든지 그런 것에 공헌을 한 이제 영화를
굉장히 많이 이제 이 레퍼런스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부라든지 스타워즈라든지 그런 이제 영화적으로 굉장히 잘 만든 영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허리우드에서 만든 어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허리우드라고 하는 제작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서 만든 영화 중에서 잘된 영화라고 하면 이런 영화들이다. 뭐 이런 시각으로 이제 다뤄졌었던 것 같고, 영화라고 하는 기호라든지 예술 장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발전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유럽의 이제 네오리얼리즘이라든지 이제 초현실주의 영화자라든지 누에르와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영화가 예술이라고 하는 하나의 매개에서 하나 발전을 이룬 어떤 사람들이고 사조다라는 식으로 많이 나와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영화는 나는 나름대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젊을 때 영화를 즐기는 식으로 보다 보니까 나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 이제 고전 오락 영화 중심이었죠. 그렇다고 내 봤었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썩히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게 주 흐름일 수도 있어요.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그들 나름의 그 책 나름의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영화사라고 하는 것을 다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장르 꼬다르든지 무슨 트리포라든지 뭐 루이마르라든지 뭐 잉그마르 베르히면이라든지 뭐 누구야 이제 네올리러지 누구지 이 페리니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나는 전혀 모른다. 그렇다고 이제 그런 영화 장르가 그렇게 나는 이렇게 땡기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여러 가지 영화를 만들었구나라고 이렇게 알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식이 추적된 거는 이제 그 당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만든 영화를 본다라고 하면은 요즘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당시 이제 볼 생각도 안 났고, 그 이후 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20년 이상이 지났는데 결국은 한번 봐볼까라고 하는 어떤 생각, 어떤 결심이 나기 시작한 거는 요즘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조금씩 보고 있거든요. 그런 고다르라든지 트리퍼라든지 400 블로우스라든지 트리퍼의 굉장히 명작이죠. 가장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도 결국은 작년인가 봤고, 고다르 영화도 예전에 봤었던 게 하나 네모떼레라 브래드레스 짬폴 벨몬트 나오는 거, 그거 하나 한 2000년대 한 초중반 정도에 보고, 요즘 들어서 이제 세 번째 작품 Two or Three Things I Know About Her라고 하는 이제 1967년 작품을 금년 여름쯤인가 금년 겨울쯤인가 하나 보고, 그리고 이제 알파비를 이번에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 인생 통틀어서 고다르 영화를 3개를 봤는데 그중에 2개를 금년 1년 사이에 봤다라고 뭐 이런 식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뭐 뉴베르바그라든지 뉴웨이브라든지 네오리얼리즘이라든지 유럽의 영화 사조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대학 들어와서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2개, 그전에 제가 좋아했었던 SF 영화라고 하는 거랑 뉴베르바그의 가장 유명한 감독 중에서 이제 2명의 이름, 이제 고다르 그리고 트리포라고 하는 이름이 컴바인 되면서 두 작품이 이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파렌하이트 451이라고 하는 게 트리포 감독을 한 거고, 알파빌이라고 하는 게 고다르가 감독을 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2개가 이제 SF 영화고, 내가 알기로는 누벨바그를 통틀어서 모든 누벨바그 사조에서 나온 SF 영화가 딱 2개밖에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누벨바그 사조, 뉴벨바그 무브멘트 사조에 동승을 한 작가들, 감독이 제작을 한 SF 영화라고 하는 게 딱 2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뭐냐, 파렌하이트 451이고 또 하나가 장르 꼬다르 알파빌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렌하이트 451은 트리퍼가 감독을 했죠. 그리고 알파빌은 장르 꼬다르가 감독을 했다. 근데 가장 유명한 이 프랑스 뉴벨바그의 감독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2 감독이 딱 이제 SF 영화를 하나씩을 만들었고,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뉴벨바그. 그러니까 뉴벨바그랑 SF 영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동떨어진 장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장르 꼬다르가 왜 SF 장르를 딱 하나를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트리포의 파렌하이트 451이라고 하는 영화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제작 기조는 좀 틀린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알파비를 제작한 이제 고다는 고다르답게 영화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면서 이제 그 SF 무비사라고 하는 그 영화를 그 당시에도 제가 보고 있었으니까 간간히 보면서, 아, 여기 알파비라고 하는 이 영화가 바로 이 고다르라고 하는 감독이 그 만든 그런 SF 영화구나. 이 사람이 SF 영화를 만들어? 참 특이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알파비랑 이제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게 그 몇 년 후인가 영화 서클에 어떤 사람이 알파비를 어딘가에서 이제 복사를 떠와갖고 이제 그 보고 거의 보고 있는 사람 없었고, 워낙 이게 별로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재미 없었거든요. 이제 이번에 봤어도 그 가끔가다 이제 뭐 영화 서클이라니까 그 TV 틀고 있기도 뭐하니까 이제 그 영화 서클 뭐 TV 하나 갖다 놓고 비디오 갖다 놓고 그 뭐 이렇게 예술 작품이란 영화가 그냥 흘러갈 때가 있거든요. 아무도 안 보는데 농담 따먹게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이제 알파빌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렇게 저게 뭐냐 하니까 알파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거 SF 영화인데 뭐 아무것도 안 나오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슨 SF 영화 뭐 같은데 뭐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알파빌이라는 영화가 그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스페셜 이펙트가 전혀 안 나오는 SF 영화고 그 플롭, 그러니까 스페셜 플롭조차 안 나와요. 플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어떤 그 미래적인 어떤 기계라든지 총이라든지 그런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걸 이제 플롭이라고 하는 그런 것조차 안 나온다라고 하는. 그게 왜 그러면 이게 왜 SF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굉장히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몇 장면을 봤는데 재미 없었던 것 같고 그 영화에 아무도 주목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영화 서클에서. 그래서 이제 그 후로 한 20년이 지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영화를 어젠가 그저께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봤는데 거의 안지는 이제 30년이 됐고, 영화 약간 이 영화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을 안지도 20년이 됐고, 그리고 이 영화의 몇 장면을 이렇게 스쳐가듯 이렇게 그 목격을 한 것도 20년이 됐는데 결국은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감상을 하는 거는 2012년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짧습니다. 빨리 그 좋은 영화, 좋은 책 그런 거 다 섭렵하고 다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읽기도 짧아요. 인생 80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학교 도서관에 가니까 이제 있었어요. 알파빌이. 그래가지고 뭘 빌릴까 하다가 야, 알파빌이 건 한번 봐보자. 이 영화를 안지가 지금 30년이 되는데 도대체 어떤 영화인지 한번 봐보자. 정말 이제 큰 마음 먹고 이제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틀에 걸쳐서 봤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길어집니다. 몇 가지에서 이제 우선 이 영화를 이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영화가 도대체 어떤 영화냐 그런 거를 이제 몇 마디로 이거를 얘기를 해라라고 했을 경우 정말 요점만 뽑아서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장릭 고다르가 만든 장릭 고다르풍의 영화예요. 장릭 고다르풍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장릭 고다르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다라든지 산화작품 그래도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뭐 내 멋대로 해라든지 그런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작품을 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출 기법은 거의 같다. 그러니까 장릭 고다르가 만든 장릭 고다르식 영화인데 장릭 고다르가 굉장히 예를 들자면 좀 비판적인 감독이잖아요. 비판적이고 좀 이렇게 반자본주의적이고 반미국적이고 그리고 이제 반헐리우드적이고 그런 감독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런 이 헐리우드 영화라고 하는 거를 전면적으로 이 체제라든지 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헐리우드가 만들어내는 돈이는데 스타 시스템이라든지 제작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헐리우드가 지향하는 사회적 문화적 파급 효과라든지 보통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는 이 감독이 이제 장릭 고다르거든요. 장릭 고다르 예를 들어서 쪽에 가장 유명한 이제 브레스레스라고 하는 영화를만 봐도 어떻게 보면은 이 범죄물이잖아요. 범죄물 어떻게 느와르잖아요. 느와르 장폴 벨몬트 나오는 거. 근데 그런 거를 하나의 이제 플롯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따르고 있으면서 좀 이렇게
희화했죠. 뭘 희화했냐면은 그 영화 제작이라고 하는 걸 좀 희화했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이 장폴 베르몬트가 걸어가잖아요. 보통 사람들 그 이 사이를 이렇게. 근데 이게 딱 보면은 굉장히 웃기거든요. 이렇게 쫙 보면은 이제 왜냐면은 영화를 봤을 경우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연기 진짜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감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연기를 못하는 게 사실이고 연기를 잘하는 게 우리를 속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잘 속이는 사람을 영웅시 받들고 그런 사람이 뭐 대통령까지가 되는 게 이제 미국의 어떤 문화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거달은 이제 아주 좀 가소롭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폴 벨몬트가 연기를 하는 그 남자가 그 파리 시내에 연기를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도대체 영화적 사실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사실적인 사실이라는 게 뭔지 이런 걸 헷갈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이 거대한 어떤 문화적 기호, 문화적 어떤 패턴, 문화적 어떤 그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이 허리드 영화가 만들어가는 이제 그 자본주의 문화라고 하는 어디 거대한 어떤 문화 구조라고 하는 것을 카메라 하나 들고 이 스토리만 딱 딴 채 이제 허물어뜨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장리 꼬다르의 어떤 존재 의미라든지 그 사람들이 하고 한 어떤 그 연출 기법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장리 꼬다르가 그러면은 이 허리우드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는 어떤 장르를 한번 좀 장리 꼬다르식으로 굉장히 지금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희화하 심각한 희화죠. 블랙 유머 소위 말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어떤 게 나올까 또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볼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장리 꼬다르 그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알파벳에서 이렇게 도입을 한 이 요소가 뭐냐면은 그 많은 이 IMDb 위키피디아에서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나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해. 1965년이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 상황이랑 여러 가지 거기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음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 장리 꼬다르가 세 개의 이제 굉장히 전형적인 허리우드 영화의 이제 이 제작 어떤 플롯이라든지 이 기화학적인 어떤 표현 방식 것들을 이제 인용을 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가 뭐냐면은 느와르 영화, 탐정물, 필립 몰로우 나오는 두 번째가 뭐냐면 SF 영화. 세 번째 이게 안 나와요. 근데 이게는 확실해요. 이건 확실한데 뭐냐면은 007 영화예요. 007 영화. 이게 1965년 이러면은 007 영화가 이제 최정성기거든요. 이제 닥터 노가 63년에 나오고 62년인가요? 그리고 63년에 이제 From Russia with Love가 나오고 64년에 이제 골드핑거가 나오고 65년에 썬더볼트가 나오면서 이제 그 007 영화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인 어떤 열풍을 이렇게 주고 있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제 이 세 가지 장르라고 하는 것은 오락 영화, 소위 말해서 이제 허리우드라든지 거기에 그 다음으로 이제 허리우드랑 비슷한 오락 영화를 양산을 했었던 이제 영국 이 영화들이 이제 관객 동원, 몰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르라고 얘기했어요. 1960년 5년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뮤지컬도 있고 러브스토리도 있겠지만은 허리우드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러브스토리 같은 경우는 허리우드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황당무계한 어떤 영화라든지 좀 이렇게 유아틱한 마스큘리니즘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좀 유아틱한 어떤 상상력, 미국이 좀 이렇게 사이언스 픽션 이런 게 많잖아요. 이렇게 뭐 우주 그때 65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미소 이제 군비 경쟁이 아니라 우주 개발 경쟁인가 로켓 경쟁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 세 개의 이 기호학적 요소라고 하는 거를 다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파편화 시켜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파편화 시켜서. 그러니까 파편화 시켜서 대강 그거를 이렇게 이어놓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보자. 이런 거예요.
그 대신 장리 고다르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런 거를 가져온 다음에 그 1965년에 그냥 파리라고 하는 배경 속에 이제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떤 느낌이 들기 시작하냐면은 비슷비슷해요. 그 장폴 베르멘토가 이제 그 파리 중심가를 이제 심각한 얼굴로 이제 걸어갈 때 이 파리 시민들이 이렇게 그 무관심한 장폴 베르멘토가 이렇게 이걸 힐쩍힐쩍 본다든지 그런 무관심한 그런 것을 봤을 경우에 우리는 혼란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사실이냐 영화적인 사실이냐 도대체 뭐냐. 그러면 사실적인 사실이 사실이고 영화적인 사실이 허구를 하면은 왜 우리는 그렇게 허리우드의 어떤 배우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영웅시를 하는, 그거 완전히 어떻게 세뇌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본주의적 세뇌라고 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그 하리우드적인 그 대표적인 어떤 장르라고 하는 거를 그 화면 전체적으로 꽉 차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또 허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를 넘어서면서 그것이 새로운 사실로 만들어서 다시 최면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파편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파편화시킨 다음에 심각하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중에서 이제 그 파편화시킨 것 중에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음악이 007 영화랑 똑같아요. 따다당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웃기거든요. 그거랑 이제 그 닉 트레이시처럼 옷을 입은 그 탐정물 그런 필리몰로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팬 파탈이 나와요. 사랑에 빠지게 되는 어떤 나쁜 놈 쪽에 있는 팬 파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007 무비랑 비슷하고 또 이렇게 그 이 느와르 필름하고도 비슷하거든요. 그런 구도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전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플롯은 똑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텅텅 비워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그 무슨 그러고 이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터미널로지 그 SF 영화라고 하는 거를 사실적으로 그 SF 영화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딱 이제 사실적 진짜 사실의 사실 안에 SF 영화에 나올 만한 어떤 대사를 읊었을 경우에 얼마나 이렇게 유치하냐, 얼마나 좀 유학적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파벳이 뭐고 뭐 갤럭시, 그러니까 프랑스 호텔에서 둘이 그 주인공 둘이서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갤럭시에 가서 거기에 신미화를 만들어야 되고 알파벳이라든 그런 뭐 레보루션을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무슨 뭐 이 안드로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세뇌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파리 호텔에 둘이 앉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SF 영화를 본다든지 그런 007 영화를 봤을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와 굉장히 해가지고 막 가슴 뿌듯해지면서 극장을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숀 코니라든지 존 이런 사람들을 진짜 영웅인 것처럼 그 사람을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진짜 영웅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진짜 영웅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된다든지 무슨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데 그런 거를 정말 사실적인 사실에 그 삽입을 시켜서 그런 대사를 읊었을 경우에는 얼마나 그게 웃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알파벳 있고 토쿄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뭐 사람이 앉는 아우트랜드는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한, 그래서 이제 내가 봤을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SF 영화가 아니라 SF 영화를 이제 굉장히 그 블랙 유머로 이제 희화화한 장르 고다르풍의 영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뭐가 이제 그 실패를 했냐면은 하나가 뭐냐면은 이 몇 가지 실패한 게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그 플롯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플롯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헐리우드라든지 007 영화에서 잘 나올 만한 플롯을 이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장리 고다르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대변하는 플롯인지 아니면은 장리 고다르가 비판을 하고 싶은 것 대상에 속해 있는 플롯인지 헷갈리게끔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 헐리우드에서 가져온 그 SF 영화에 뭐 그 영국에서 가져온 007 영화의 플롯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플롯이 초반에는 희화화된 대상이 됐다가 마지막에는 그 플롯이라고 하는 것이 장리 고다르가 얘기를 하고 싶은
어떤 주장이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하나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플러시라고 하는 거를 아예 007 영화처럼 만들어요. 오스틴 파워나 이런 것처럼, 오스틴 파워처럼 아예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장리 고달의 어떤 철학적인 면을 다른 곳에서 이렇게 날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날레이션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어떤 표현, 그 장리 고다르가 자주 쓰는 어떤 표현 반복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런 것에서 장리 고다르가 비판을 하고 싶은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그 줄거리가 재미없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줄거리가 그 장리 고다르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인지 비판의 대상인지라고 하는 것이 헷갈렸다라고 하는 장면이, 그게 별로 안 좋았어요. 두 개가.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은 약간 더,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알파빌 시작하고 한 20분 전은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20분 전에 이제 재밌게 본 그 감흥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의 그 감흥이 들었냐면은, 야, 장리 꼬다르 진짜 끝내주는구나, 한번 더 해봐라, 정말로 진짜 장리 꼬다르 이런 거를 잘 만들었다, 그러고 그 허리우드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그러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우스갯소리, 그러니까 웃음거리로 만든다라고 해야 하나, 영화라고 하는 거, 그리고 허리우드 영화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007 뭐라든지 SF 영화, 필름 노래, 오락 영화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날카로운 그 시각으로 비판을 하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느껴서 굉장히 이렇게 그 미소를 머금 거 영화를 보다가, 영화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영화가 그런 식의 장리 고다르랑 어떤 영화를 만드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배우의 운점이라든지 스토리가 전개한다라고 하는 것에랑 이제 거리가 있었는데, 저는 이런 거리가 이렇게 붙어가는 거예요. 후반 쪽으로 갈수록 이제 거리가 붙어가면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고전 영화처럼 돼버려요. 마지막에는 고전 영화처럼 돼버리고, 결국은 이 배우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 대사가 초반에는 굉장히 웃겼어요. 웃기고 이제 말도 안 되고 이렇게 좀 그랬었는데, 마지막에는 그 배우 입에서 이제 장리 고다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렇게 읊게끔 만드는 어떤 허리우드 영화나 고전 영화적인 수법적으로 이렇게 회귀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무슨 뭐 이렇게 생각을 이제 바꾸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하나 알파빌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컨트롤하고, 그런 것을 뭐 이렇게 바꾸려면은 무슨 뭐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주변적인 어떤 장치를 통해서 이제 그 장리 고다르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 깨닫게끔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배우의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한번 배우의 입에서 나온 순간 뭐냐면, 배우의 감정이 감정이입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 영화를 보는 어떤 그 허구가 다시 한번 또 사실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되는 허구의 사실이 다시 사일리엔트하게 나와버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훈교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그 배우 입에서 자꾸 이 뭐 이렇게 캐피탈리즘이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의 어떤 개성의 말살이라든지 그 조직화라든지,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탈인권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에 대한 그 넋두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 주인공 남자 배우랑 그 주인공 여자 배우 입에서 자꾸 나오게 되면서, 아유, 너 정말 이렇게 좀 설교 좀 하지 마라. 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뭐 그렇게 이런 영화를 지금 이렇게 계속 그 장리 고다르 식으로 이렇게 해온 것만 해도 잘 봤는데 뭐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힘들었어요. 보기가 재미도 없고, 굉장히 재미가 없고 보기도 힘들고, 마지막에는 이게 정말 장리 고다르 영화인지 아니면은 그 헐리우드 영화인지 극영화인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그 조금 더 길어져 버렸는데, 그 예전부터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 니벨바그 뭐 이런 것들 알게 된 동기는 이제 그 SF 영화를 내가 좋아했었기 때문에 SF 영화의 어떤 역사에 대한 어떤
지식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추적을 하면서 알파빌이라는 영화가 있었다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그 뉴벨바그라든지 영화사에 대한 어떤 지식이 축적이 되면서 알파빌이라는 SF 영화는 뉴벨바그의 가장 유명한 프랑스 감독인 장리 고다르가 감독한 SF 영화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후에 그 단편적인 어떤 장면까지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영화를 이제 안 보고 있다가 이번에 겨우 이제 그 DVD를 발견을 하고 학교 그 도서관에서 보게 됐습니다. 영화는 재미가 없었어요. 초반 그 한 2-30분을 빼고는 재미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장리 고다르가 이렇게 말하고자 했던 어떤 이 제작을 하고자 했던, 그리고 이제 이런 영화를 만들고자 했던 어떤 의도라고 하는 것이 초반에는 그게 잘 전달이 됐다가 마지막에는 뭣도 모르게 이제 이 영화가 허리드 그 영화 비슷하게 돼서 끝나버리는 어떤 좀 이렇게 웃긴 현상이 나면서 이제 끝나버리는 그런 영화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점수를 매기다 보자면은 절대 이제 잘된 영화는 아니고, 이 영화는 한 8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이제 75점 중에는 좀 그렇고요. 이제 8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그 장리 고다르를 좋아하는 사람이 꼭 이제 봐야 할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장리 고다르가 굉장히 많은 영화를 감독을 했고, 뭐 많은 영화를 감독할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은 이 카메라만 쥐어주면은 영화를 뚝딱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은 필모그래피가 있는데, 장리 고다르를 좋아한다, 장리 고다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화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이거를 꼭 봐라, 장리 고다르를 이해를 하려면, 그런 영화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장리 고다르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굳이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오히려 나는 어떤 사람에게 추천을 하고 싶냐면은, 이제 그래서 SF 영화를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좀 굉장히 좋아한다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역사를 통틀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발전을 해나가고 있냐, 뭐 이런 것까지도 관심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에 SF 영화를 뭐 연구를 한다, 대학원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SF 영화라고 하는 장르에 대해서 무슨 이제 직업적이든 학업적이든 개인적이든 정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한번 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알파빌이라고 하는 거.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뉴벨바그의 그 사저 중에서 SF 영화가 2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좀 이렇게 괄목할 만한 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알파빌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까도 말씀해드렸다시피 그런 어떻게 보면 오락 영화의 가장 주 장르 중에 하나인 그 액션 SF 느와르, 이런 영화를 이제 그 검은 어떤 그 유머로 이제 희화한 영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과거랑 이제 그 미래를 좀 돌이켜 보게 되는 SF 영화가 뭐냐, 거기서 만들어낸 허구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런 것을 보고 감동을 느끼는 어떤 관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런 허구 속에서 허구의 연기를 펼치는 이 배우라고 하는 것을 우상하는 사회는 뭐냐,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런 사람들이 떼거지로 돈을 모으게 되는 그 사회는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큰 어떤 그 의문점을 주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영화는. 그래서 이제 그 SF 영화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꼭 추천하고 해주고 싶은 영화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제 무비 리뷰 조금 길어졌는데, 무비 리뷰 이것으로 마치고, 조금 이제 겨울방학이라서 간간히 무비 리뷰를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만간에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